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. 띠링띠링. 평소에 제 피부 어떤 시술 받는지 피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서 드디어 제가 이렇게 피부 관리 또 제가 받았던 시술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해봤을 때 이거는 좀 추천한다,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시술,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띠링띠링. 우선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걸 좋아했어요.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겉을 더 치장하게 되고 외모를 더욱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얼굴이 조금 화려하고 좀 싸납게 생기고 기가 세게 보이게 하려던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젊었을 때부터 여러 시술들을 해봤었는데, 모두 다 알다시피 제 눈이랑 코는 이제 성형을 한 거죠. 눈은 어렸을 때부터 짝눈이었기 때문에 제 젊었을 때 사진들을 보면 항상 오른쪽이 가려져 있거나 막 낙서를 해놓거나 해서 정면이 그대로 나온 사진들은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20대 초반에 쌍꺼풀 수술을 했고 한 2년 뒤에 조금 풀리다 보니까 몇 겹이 돼서 그냥 비절개 눈매 교정을 했었는데, 그때 눈매가 아예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. 여기만 올리다 보니까 끝은 더 처지는 느낌? 제가 초반에 올렸던 키보드 리뷰 영상이랑 지금 현재의 얼굴이랑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. 제 촬영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6개월 안에 구독자 3만을 만들겠다, 그러니까 내가 눈 다시 수술하는 걸 허락해달라, 이렇게 남편한테 허락을 구하고 제 돈으로 하는데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. 네,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고 이번에는 쌍꺼풀을 조금 더 짙게, 앞에랑 뒤에가 늘 처져 있다 보니까 원래는 눈썹 거상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마다 그 각자 어울리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담을 받았을 때 그거보다는 다시 라인을 잡는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쌍꺼풀 하면서 앞에 몽고주름 쪽이 좀 처져 있어서 앞트임을 살짝 했죠. 그렇게 해서 3번째 칼을 댔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코는 원래 콧대는 높았는데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조금 낮았고, 그리고 코가 이렇게 두꺼웠어서 살짝 매부리를 깎고 코 넓이를 살짝 깎고, 네, 그 다음에 코끝은 제 뼈를 가지고 살짝 코끝을 올리는 그런 코 수술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성형을 했고, 이제 맨날 제 친구들한테도 나는 이제 혓바닥 빼고는 내게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, 워낙 저는 원장님이랑 상담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랑 화려하게 성형 티나게 라고 어떤 걸 원하냐고 할 때도 저는 항상 티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. 돈 주고 했으면 이왕이면 티나는 게 좋지 않나, 그런 생각도 있었고, 저는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화려하게 성형을 했었었고, 그 다음 예전부터 제가 받았던 시술은 아마 20대는 많이 하실 거예요. 필러. 그때 이제 코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코끝이 났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코끝 필러를 맞았었죠. 근데 코끝 필러는 조금 위험한 편이에요. 괴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원도 그때 제가 당시에 지방에서 살 때인데 서울에서만 코끝 필러 시술을 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했고 1년에 한 번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필러가 아예 녹아져 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옆으로 퍼지거든요. 콤플렉스였던 코가 더 점점점 두꺼워 보이고,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코 수술을 했었던 것도 있었죠. 그래서 필러는 눈 밑에 제가 다크서클이 있는데 진짜 다크서클이 있고 피부가 얇아서 보이는 것도 있고, 밑에가 약간 꺼지면 그게 좀 그늘져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눈 밑이 살짝 꺼져 있다라고 해서 눈 밑 필러 이렇게 맞고, 그 다음에 이제 팔자 필러 맞았었는데 30대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필러는 아예 안 맞고 있어요. 있었던 것도 다 녹여버렸고, 왜냐면 30대가 되면은 얼굴이 변하는 게 크거든요. 근데 그게 또 어울리지가 않아.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필러는 아예 안 하고 있고, 필러도 조금 20대에는 그래도 좀 꺼진 부위가 크다 하시면 조금 소량으로 넣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계속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매년 계속해서 채우는 것보다는 지방 이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 저 추천드려요. 왜냐면 하다 보면 점점 퍼져서 얼굴이 변해요. 특히나 30, 40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피해야 하는 시술일 것 같아요.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비추천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윤곽주사, 이중턱은 다들 누구나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이 찌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이중턱이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위인데 24살 땐가 윤곽주사를 추천받아서 한번 맞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. 갸름하면서 약간 베이비 페이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윤곽주사에 대한 효과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면 그냥 윤곽주사를 맞으러 갔었어요. 윤곽주사랑 리프팅이랑 병행을 해야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20대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어서 윤곽주사만 자주 맞았었는데, 앞광대가 제가 원래 있는 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살이 찌면 너무 광대가 도드라지다 보니까 앞광대에도 윤곽주사를 맞았었어요.
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앞에 광대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. 옆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입체적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앞광대가 없다 보니까 펑퍼짐해 보이고 더 얼굴이 넉대돼 보이고. 네,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 갖고 있죠. 조금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추천을 하지만 이게 또 계속 되다 보면은 살이 찌면서 점점 이걸 잡아주는 그런 근육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녹아내리듯이 얼굴이 처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윤곽주사를 필요하다, 그래서 맞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렴한 리프팅인 슈링크랑 같이 병행을 하거나 또 슈링크가 아닌 다른 리프팅이랑 병행을 하면 두 가지가 조금 시너지가 돼서 더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제가 자잘하게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앞광대에 제가 꺼진 게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아무리 올리고 올려도 이게 다시 제가 원했던 그 옛날 얼굴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그 원장 선생님마다 추천해 주시는 게 있으셨는데, 그래서 해봤던 게 이제 스컬트란가? 필러처럼 확 티가 나진 않지만 그 안에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조금 약물로 좀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, 그것 또한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진 않았고 또 그게 녹아버리면 아예 그냥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. 지방 이식도 지금 딱 넣었던 그 얼굴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붓기가 빠지고 시간이 지나고 생착되는 확률이 100%도 아니고 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그렇게 남아있는 게 다르듯이 스컬트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저는 크게 만족하지는 못했던 시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피부과 가서 받는 시술들은 울세라 리프팅은 자주 하고 있고요. 제가 피부과를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면 꼭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울세라 리프팅이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울세라 리프팅은 아프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수면 마취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울세라를 할 때 수면 마취를 하니까 그때 아픈 거를 좀 같이 하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미간에 약간의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, 네, 보톡스 많이 맞으시잖아요. 근데 보톡스를 제 맨정신에 맞아봤는데 엄청 막 짜증나는 아픔이 계속돼요. 너무 아파. 그래가지고 수면 마취를 할 때 울세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간 보톡스 하고 리쥬란 힐러,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리쥬란 힐러는 이제 주사를 여러 방 맞아서 그 안에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좀 피부 결도 좋고 피부 톤도 좋아지게 하고 여러모로 피부에 되게 좋은 스킨 부스터 주사랑 비슷한 효과로 꼽히더라고요. 근데 이 주사를 제 남편이 맨정신에 맞았었는데 통증을 잘 참는 저희 남편도 맞다가 포기를 했다는, 네, 그 주사가 바로 리쥬란 힐러였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후기 보면은 진짜 엄청 아프대요. 저는 절대 리쥬란 힐러는 앞으로도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수면 마취가 너무 부담스럽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일 때에는 툰페이스를 하는 편이에요. 툰페이스는 통증이 없어요. 따뜻한 열을 줘서 이제 피부 깊숙이부터 이제 콜라겐을 형성해서 좀 피부가 탄력을 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건 리프팅보다는 탄력을 주는 거라서 좀 하면은 피부가 쫀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좀 통증 없이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툰페이스는 추천하는 편이고, 리프팅 중에서 저렴한 걸로 하면은 슈링크도 있는데 저는 슈링크가 진짜 너무 아팠었거든요. 진짜 꺽꺽꺽거리면서 울 정도로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슈링크는 저는 안 하는 편이고,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세기로 해서 하다 보면 사람마다 꺼진 부위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맞게 시술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울세라는 그 부위에 맞게 세기가 달라져서 조금 더 세밀하게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울세라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, 진짜 실리프팅 한 것처럼 마법처럼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받아보면은 피부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받았고 또 가장 효과를 크게 봤던 리프팅으로는 프로파운드 리프팅입니다. 이거는 효과가 진짜 좋아요. 울세라, 써마지 그 어떤 리프팅보다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리프팅이라고도 하셨고, 거의 이제 미니 거상술급, 이제 여기 앞볼이 꺼졌고 근데 이걸 필러로 채우기는 싫고 실리프팅을 하기에는 아플 것 같고 좀 너무 붓기가 있어서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망설인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의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시술이었거든요.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리프팅이라고 했는데, 이거는 이제 각자 얼굴에 맞게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뭐 얼굴의 탄력도 높이고 또 리프팅 그리고
그리고 콜라겐 형성, 그리고 또 이중턱에 하면 지방 분해가 돼서 슬림해지는 효과, 이렇게 모든 효과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리프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어떤 리프팅도 그럴 거예요. 효과가 크신 분들은 그만큼 뭐 처짐이나 이런 게 심하신 분일수록 이 시술을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처럼, 이것도 노화나 살 처짐이 조금 심했던 분들에게는 더욱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처진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걸로는 미니 거상이잖아요. 거상술. 절개를 하고 막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무섭고 나이에 따라서 비추천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건 한번 끌어올려 버리면 그 후에 처졌을 때는 더는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, 그래서 거상을 하기엔 조금 이른 나이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비수술, 비절개 거상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아프긴 진짜 아프대요. 마찬가지로 수면 마취를 했었고, 약물이 투여되기 때문에 붓기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붓기랑 이쪽에 좀 멍이 좀 있어서 마스크를 저는 썼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없었지만 한 10일 동안은 붓기가 정말로 컸었어요. 그리고 약간 한 2주 정도까지는 잠붓기까지는 남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지난 뒤부터는 점점 더 붓기가 빠지면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, 이거는 효과가 한 1년 이상은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비용은 있지만 지속 기간도 길고, 어떤 리프팅을 해도 이 처짐이나 이런 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분들, 울세라 한 두세 번 할 거 요거 한 번으로 하면 기간이나 비용도 단축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시술은 정말 추천하는 편이에요. 제가 비포 애프터 딱 이렇게 사진을 한번 띄워봤는데 이중턱이나 피부의 처짐이 확실히 달라진 거를 저도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수면을 할 때 이제 원장님께서 워낙에 자주 가다 보니까 저 이 시술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는 시술이나 관리를 알아서 해주시거든요.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셨던 게 엉덩이 콜라겐 주사거든요. 제가 엉덩이 골반이 좀 있는 편인데 처져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허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, 몸매가 이쁜 편은 아니었어요. 저는 500cc를 엉덩이에 맞았었는데 이거는 엉덩이에 살이 없으신 분들, 그리고 저처럼 조금 피부가 처졌을 때 위에 부분을 좀 채워주면 엉덩이의 처진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살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 분해를 하면서 탄력 효과를 주고, 보통은 이제 엉덩이 밑에 부분, 승마살 부분이라고 하죠. 거기는 이제 아기를 낳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여자분들은 살이 또 처지고 탄력 없고 그런 부위잖아요. 그래서 그 부위에 하면 또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살이 없으신 분들은 자가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서서히 차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서 필러나 뭐 이런 지방 이식과 같은 거지만 좀 덜 부담이 되는, 그렇기 때문에 몸매 라인을 잡을 수 있으면서 또 하고 나서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또 만족을 했었던 시술이었어요. 지방 이식 같은 거는 그 지방을 뺀 부분이랑 채운 부분이 조금 아픈데 이거는 크게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었고, 유지 기간이 이제 넣는 용량이나 쓰는 근육에 따라 다른데 보통 유지는 한 1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자주 피부과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딱 오래 유지가 되면서 내 얼굴에 부자연스럽지 않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뻐질 수 있는 그런 피부과 관리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 정말로 자잘하게 많지만 최근에 하고 있는 것, 그리고 저 추천하는 시술,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,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는 울세라, 그리고 리쥬란 힐러, 그리고 그 프로파운드는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맞으면은 진짜 즉각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피부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영상이 또 이쁘게 잡아주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피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고요. 어쨌건 피부과 관리도 물론 좋지만 집에서 또 나에게 맞는 기초 케어 제품을 찾으셔서 집에서도 같이 잘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가끔 피부과 관리를 병행했을 때 그게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품은 막 대충대충 하면서 피부과에 대해서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, 꽃도 자주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줘야 점점 더 이쁘게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피부들도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우리 예쁜 마음을 가진 우리 딸아이 분들도 다 같이 관리해서 예쁜 꿀피부를 가져봐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See you, 사이유.